이제 고장전류 쪽으로 가세요. 고주파 쪽만.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고주파는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장전류. 계산이라고 하죠. 이걸 종류라고 안 하고 이제 전류라고 해야죠. 고장 전류의 종류죠. 고장의 종류 아니라 고장 전류의 종류입니다. 고장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기계적인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정기적인 고장이 있을 때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는 고장 전류입니다. 전류.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 고장은 뭐냐 이거죠. 이게 3상이냐 2상이냐 한상이냐 이건 단락이냐 지락이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게 조합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평형 고장이 있을 거고요. 불평형 고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평형 고장은 3상이기 때문에 3상이 다 됐을 때만 평형이고요. 나머지는 다 불평형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평형 고장은 3상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평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3상은 I3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이라는 공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평형 고장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고장점이 임피던스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 아니면 정상분이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평형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이 평형 고장으로 안 되니까 아까처럼 평형 고장 같은 건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불평형 고장 같은 경우는 불평형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불평형인 성분을 어떤 대칭분으로 바꿔주는 대칭 잡혀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IA, IB, IC, VA, VB, VC 같은 이런 6개의 고장 조건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3개는 알고 3개는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3개 모르는 걸 계산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다 뭔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정상분이 I0, I1, I2 이게 정상분이고 이게 역상분이고 이게 영상분입니다. 이걸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이거로만 쓰실 거니까. 이건 영상입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이건 역상입니다. V0, V1, V2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IA를 요 3가지 성분을 변화하고 IB를 요 3가지 성분을 변화하고 IC를 이 3가지 성분을 변화하는 겁니다. VA를 이 3가지 성분으로 변화하고 이제 나오는 게 I0는 뭐라고요? 예? 3분의 1. 예. 왜냐면 I0, I1, I2가 나오면요. 1, 2, 3니까 뭐라고요? 3이 나와야 된다고 그냥. 뭐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3이 나오면 된다. 어렵지 않죠? 1, 2, 3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가로 열고. I0는 뭐라고요? 이 I0가 이것들의 변한 부분이라면서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입니다, 그냥. 얘는 IA 플러스, 뭐라고요? 여기가 1이니까 A, I, B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가운데 부분, 무조건 정상 부분 가운데 부분만 보고요. 여기도 가운데 부분만 보시라고요. 가운데 부분만. 딱 9개 중에. A. 그럼 뭐가 나옵니까? 1A 나왔으니까 A 자성이 나오겠죠? IC입니다. 여기는 IA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A 자승. A 자성. 여러분 교재에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게 A 자성으로 되어 있고 이게 A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딱 보시면 아셔야 되는 게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이게 1이었을 때는 얘가 1이다. 여기 2였을 때는 얘가 2다. 그럼 여기 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A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쪼개지고 붙고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이 IA, I1, I2가 나오겠죠. 그 값을 이용해가지고 원래 이거를 이렇게 변환을 했으니까 변환한 값을 다시 이쪽으로 변환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여기 수식에서 이렇게 변화했으니까 그럼 뭡니까? 여기 IA 다 있지 않습니까? IB 있고 IC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뭔가 여기다 A를 곱하거나 여기다 A 자성을 곱해가지고 막 더하고 하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쪽은 막 소거를 시키겠죠. 나머지만 나온다는 얘기죠. 왜?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성은 0입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1이거든요. 이게 A 자성입니다. 이게 A거든요. 그럼 이거 합하면은 얘하고 얘는 같거든요. 그럼 뭐냐? 0이죠. 그걸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1이고, 여기 A고, A 자성입니다.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0이라고요. 얘를 다 더하면 0이라고요. 그럼 여기 뭡니까? 3분의 IA, 3분의 I, 3분의 IA인데 I0, 1 플러스 I1 플러스 I2는 뭐라고요? 이게 3개니까 그냥 IA입니다. 그냥. IB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A를 곱하면 여기는 A 자승을 곱해야죠. 왜? A 3승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도 A 3승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또 없어집니다.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만 3씁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A 자승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I0 플러스 여기다 A 자승을 곱했죠. A 자승의 I1이 되고 여기는 A의 2승이었으니까 3승을 만들어주려면은 A의 A만 곱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A의 I2를 하면은 이게 IB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수식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구하면은 여기서 I0, I1, I2가 나왔는데 그 값을 넣으면 뭐라고요? A, B, C가 나온다고요. 이게 대칭 잡법입니다. 대칭이라는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요 성분이 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불평형입니다. A, B, C는 불평형입니다. 지금 대칭이라는 성분으로 바꿔서 그걸 합하니까 다시 나오더라 이겁니다. 대칭 잡법법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변수가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전기의 기본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발전기의 무브와 단자전화 강화를 이용해서 또 변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수는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불평형이다 보니까 어떤 평형 성분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 평형 성분에 대한 이 6가지 변수가 다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것만 다 나오면 다시 거꾸로 변환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고장 조건은 고대 발전만 해오시라고요. 고대 발전. 고장 조건에서 최대한 아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많이 아는 거에서 많이 아는 이 변수들을 끄집어냅니다. 예를 들어 일선지락 같은 경우는 그 B하고 C에 대한 전류를 알고 VA에 대한 VA를 알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그럼 어떻게 보면 전압은 하나고 전류가 두 개니까 전류로 이렇게 유출해서 나갑니다. 많이 아는 것부터. 그러면 얘 알고 얘 알고 얘 아니까 요거는 모르니까 여기에서 관련된 수식이 뭔가 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수식이 안 나오니까 이 세 개만 알아가지고 뭔가 안 나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대칭자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연관식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 기본식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발전기 기본식에서는 뭐죠? 기본식이? 발전기 기본식은 발전기 무브와 전압을 기준으로 무브와 단자 전압 강화를 이용을 했다고요. V0는 V1은 V2는 요게 요 세 가지에 대한 값을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한다? Z0, I0 또 Z1, I1 얘는 여기서 분명히 세 개는 나왔을 거 아닌가? 뭔가 세 개는 나왔을 거 아닌가? 뭔가 세 개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세 개는 알고 시작을 했다면서요? 세 개는 알고 시작했으니까 이걸 조합을 하다 보면 세 개는 뭔가 나왔을 거 아닌가. 나머지 세 개를 여기서 구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6개가 알면은 뭐라고요? 원래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 그때는 이제 발전기의 단자전압 강화를 이제 뭐 평형하기 때문에. 발전기는 무브화 상태에서 평형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좀 헷갈리니까 전체적인 개념만. 왜 이렇게 됐는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전압전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6개가 다 나왔으니까. 기본 컨셉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는데 책에 있는 건 좀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온 게 있는데 원래 쓰실 때는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책에서는 그 발전기 기본식을 설명할 때 그냥 쉽게 설명을 했던 거고 일선지락 할 때도 얘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답안지만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애워서 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 넘어가는 과정을 풀어서 써야 되는데 그 풀어서 써서 유도를 하려면 지금처럼 이 단계를 지금 I0를 이렇게 썼죠. V0를 썼죠. 여기서 뭔가 연관식을 또 이끌어내가지고 그걸 또 합산을 해가지고 다시 또 더해가지고 원래 과정을 하려면 요렇게 쓴 게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이상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줄 쓴 게. 그러면 그렇게만 한 것만 보도 어떻게 됩니까? 세 줄 쓴 게 6개면 18줄이니까 한 페이지가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것만 한 페이지라는 얘기입니다. 쭉. 그럼 거기다 앞에 기준 정의했던 이런 내용도 써줘야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써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계산하고 나서 그 값을 또 정리를 해서 또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2장 반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장 반. 한 장 안에 딱 요약을 해놨죠.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왜 넘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용들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삼상단락, 성간단락 뭐 해가지고 나오면서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나오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도 향상 대책 나오고. 근데 안정도 향상 대책은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안정도도 향상 대책을 쓰라. 그럼 여러 가지로 쓰는 겁니다. 뭐 다음 주에 설명을 안 드릴 수도 있고요. 안정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만 하는데 위상각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전압 안정도. 이게 한 장에 나와 있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전류 계산하고 나서 배우는 8장 안정도 부분은 위상각 안정도에서만 배웁니다. 요 안정도 부분은 저쪽에 전력계통공학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9장에. 그럼 위상각 안정도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조건이? 네. 동태, 과도.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압 안정도는 이제 PV 곡선이라고 해서 고려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PF 나오고 QV 나옵니다. 나중에.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 PV가 또 나오네? 이 PV 나오는 게 뭐죠? PV 딱 생각하면은 발전기 모선. 오늘 배우셨죠? 발전기 모선의 기질량. 기질량. 발부기라고 얘기했죠? 발전기 모선은 용량은 압니다. 전압은 알고 있고요. 부하 용량은 P하고 Q를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무조건 전압하고 이 기준에 이걸 안다고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거 보면서도 막 다른 게 막 생각날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연관이 됐을 때 안 되면은 그걸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 떠올려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그러면 이제 위상각 안정도라는 게 사실은 이거죠. 이게 또 아셔야 되는 게 발전기이거든요. 발전기 구조를 아셔야지만 됩니다. 발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지워야 되겠네. 이게 회전자죠. 가운데 도니까. 여기 바깥에가 고정자죠. 여기 부분이 고정자. 이걸 이제 전기자로 쓰고 있고요. 회전자를 계자로 쓰고 있죠. 저희는 회전 계자형으로 작게 만들기 위해서 계자를. 왜냐면 여기 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DC만 있으면 되거든요. 두 구만. 근데 고정자는 전기자니까 3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R상, S상, T상을 해가지고 우리 3상을 쓰니까 3상을 뽑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상을 뽑아가는 걸 가운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커져야 되겠죠? 여기는 2개 만들면 되는데 얘는 6개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전계자형을 쓰는 겁니다. 그럼 뭐냐? DC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DC가. 이게 계자라고 하는데 이걸 여자 나오면 제가 계자라고 그랬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자 나오면 여자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엑사이터라는. 여자기가 있는데 여자기에서 전압을 올려가지고 DC 전압을 올려서 DC 전압을 올리게 되면 여기서 자석이 발생됩니다. 자석 파이가. 근데 얘 건선하고 보면 변압기하고 똑같다고요. 변압기처럼 생각하시라고요. 이렇게 쉽게 개념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이 발생돼서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의 역기전력이 E는 마이너스 LTT분의 DI가 생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원칙은 그건 아닙니다. 원칙은. 얘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어떤 전압이 변하는 거죠. AC니까 이게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얘가 이쪽으로 한번 교본하면 나오고 이쪽으로 교본하니까 얘가 변화량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변화량. DT분의 D 전류의 변화량이 인덕턴스에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인덕턴스 뭔가 제한하는 부분인데 얘가 막 변화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뭔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이면서 생기는 역기전력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걸 이제 렌츠의 법칙 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걸 해놓죠. 발전기는. 그래서 사실 발전기 원리는 뭐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오른손 법칙. 왼전 오발.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 F, B, I인데 힘이 있고 자석이 있고 전류가 있다. 힘이 뭡니까? 요걸 돌려주는 게 있죠. 그걸 이제 보시면은 기계적인 입력이 되는 거죠. 기계적인.
여기서 보일러가 돌아가지고 보일러에서 스팀을 돌려주면은 이게 돌죠. 터빈이 돌고 터빈에 발전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터빈이 도는 부분이 바로 기계적인 부분. 이게 뭐냐? F가 되는 거죠. 여기 F죠. F가 들어왔죠. 그 다음 뭐라고? 자석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요. 계좌에서 만들어졌죠. 그럼 뭐가 발생된다고요? 전류가 발생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이것처럼 그냥 한 거죠.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가니까 여기서 뭔가 해서 뭔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생각하시라고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뭐다?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이건 어디서 나왔고. 그걸 알다 보니까 이 힘은 저기 터빈에서 얘를 회전자를 돌려주면서 나온 거고, 이 힘은 이 계좌에서, 이 계좌 전류에서 나온 거고. 근데 그 계좌 전류는 엑사이터에서 나왔고, 엑사이터 전에 AVR 있고, AVR 전단에 뭔가 레퍼런스 전압을 받아들이는 레퍼런스 기준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선로에서, 여기서 나가는 이 선로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어떤 선로 전압이 변화가 되면,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알려주니까, 우리 레퍼런스 전압보다 낮았다, 높았다를 봐가지고 AVR에 여기 엑사이터 쪽에 뭔가 조종하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올라오는 게 이제 PSS를 해가지고, PSS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뭐죠? 세 가지. 아니요? 전혀 안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세 가지. 입력. FPW. 주파수를 받아. 전력을 받아. 각속도를 받아가지고 이 세 가지의 변화량이 생기게 되면은 PSS는 그거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AVR의 감도를 조정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PSS 할 때. PSS 그릴 때 이 그림 나와야지만 됩니다. 딱. PSS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PSS는 이렇게 FPW를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력 요소를. 이따 그림을 보십시오. 거기 똑같이 나와야지. 그 엑사이터 부분이 이제 초소금 여자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얘가 뭔가 변화를 해도 AVR에서 막 시그널을 줘도요, 얘가 기계식이다 보니까 뭔가 시그널을 제대로 못 받아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초소공이 되면서 뭔가 변하면 얘가 그냥 빨리빨리 주니까 얘가 빨리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막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그 출렁이는 부분들 때문에 PSS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 PSS는 그전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AVR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터빈에서 힘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 힘과 이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도를 하시게 하려면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DT 자성분의 D 자성 세타는 위상각 상차각 변화라면서요. 얘하고 지금 발전기하고 수용가의 그 상차각 변화. 왜냐면 얘가 많이 쓰거나 하면은 발전기가 더 많이 보내줘야 되고, 적게 쓰거나 그러면은, 그림은 이게 많이 쓴다고 하면은 적게 보내줘야 되게 하겠죠. 그 상차각. 왜냐면 얘가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거는 상이 많이 벌어지면은 부하가 늘어났다는 걸 아니까. 왜? 전압하고 전류하고 동상일 때는 같은 부하였을 때 이 상차각이 자꾸 벌어진다는 건 힘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전압하고 전류가 같이 가지 못하고 전류가 자꾸 밑으로 쳐진다는 건 내가 못 보내주니까 자꾸 힘이 딸린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시면 PI하고 PN으로 써놨습니다. 뭐냐? 그 상차가 없는 거야. 기계적인 입력이 있는데 전기적인 출력이 커집니다. 커지게 되면은, 왜? 여기 지금 기계적인 입력이 일정한데 전기적인 출력이 커지게 되면 힘이 딸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벌어지는 거죠. 변화율이. 그걸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기적인 출력을 조정하거나 기계적인 출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세타를 조정하거나 이 세타 부분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외워야 될 게 전기관으로 외웠습니다. 전기적인 출력을 조정하고 기계적인 출력을 조정하고 관성 정수를 조정하면 관성이라는 게 얘 자체 터빈의 관성의 힘이죠. 그게 뭐예요? 결국 여기서 상차각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걸 하고 나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리전 있기. 이걸 딱 가면은 안정도라는 게 결국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이 P 값을 올려주면 되거든요. PN을 올려주면 되고, PI를 올려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를 낮추거나, 얘를 올려주거나, 얘를 올려주거나. 이 방법이 있겠죠. 그럼 리전 있기가 나온 겁니다. 뭐, 리액턴스 감소, 전압 상승, 입출력 변동의 억제, 예? 기타. 입출력 변동의 억제라는 건 얘 변화율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변화율이 커지면 그만큼 오차가 심하니까. PI 감소.
예? PI는 감소가 돼야 아니요, 그때는 동료방들이 이렇게 하는 PI가 감소라고 됐네. 그게 이제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상황에 따라. PI가 감소했다는 거는 얘가 기계적인 입력이 감소했다면 얘가 도는 것도 감소를 합니다. 어떤 때는 얘가 부족할 때는 얘가 증가가 돼야죠. 증가가 돼서 왜 얘가 늘어났으면은 얘도 늘어나줘야지만 됩니다. 왜 얘가 늘어났으면 얘가 못 쫓아가면은 얘 뭡니까? 자전거는 속도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를 자동으로 탔습니다. 60km 맞춰놓고 탑니다. 그럼 60번 돌아가다가 갑자기 100km로 갔습니다. 발이 빨리 안 돌아가면은 못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뭔가 높다, 낮다라는 거는 꼭 집어서 얘기는 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은 얘는 좀 올라가야죠. 얘가 올라가야지 안정화되겠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건 이제 좀 틀려지긴 한데 거의 얘가 기계적인 출력이 올라가야지만 안정화되는 거죠. 안정도 측면에서는. 뭔가 출력이 늘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시간에 따라서 또 변화에 따라서 뭐 부하가 탈락하거나 그러면 얘가 부하가 늘어날 땐 상관없는데 부하가 탈락해버렸습니다. 탈락했으면 얘가 빨리 돌아와 버리면 얘가 탈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얘를 또 줄여줘야 되고 그런 관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대충 요 정도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이제 수업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답안지를 쓰는 요령들 또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교재부터 들어갈 건데요. 지금 오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동영상을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반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들은 아까처럼 책, 성배전공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을 배우고 발변전공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배운다면 이제 전력공학 연습을 배우고요. 옛날에는 이 네 권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네 권은 반드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송배전 기술용어 해설지. 요 정도만 다 책을 보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책들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각 학원의 연구반 교재라든가 아니면 관연도 문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반 교재들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관연도 문제 풀이 집들을 가지고 이제 집대성을 해가지고 자기의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몇 개 자기가 가져가야 될 거를 담아가지고 그것만 들고 와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성배전공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집니다.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얘도 옛날엔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얘가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뿔 이랬다 하면 뿔인데 얘는 뭐 뿔 정도로 됐고 얘는 한 2개에서 3개 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정도로 떨어졌고요. 얘는 2개 정도는 가져가셔야죠. 최소 3개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냐면 이것도 3개 이거 3개 하셨으면 이거 3개가 됩니다. 다 하셨으면. 이 2개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걸 가져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기본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는 더 이해를 못하거든요. 기본서는 대학교 때 배웠다고 하지만 얘는 여러분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도 모릅니다, 얘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보입니다. 왜냐면 실물을 못 봤으니까. 얘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보시기는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연구반 교재는 다양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저번에는 이제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창수 씨 서브노트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성호 씨 걸 가지고 할 겁니다. 다음번은 모르겠습니다. 뭐 남시복 교수님 걸 가지고 하든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하든 책은 계속 돌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것들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엔 좋으니까. 단계별이 있거든요.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남시복 교수님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하고 같이 쓰신 건데 그분은 이제 서부발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쓰신 거기 때문에 발전 쪽이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발전 기초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배전공학 같은 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그냥 애우기 쉽게끔
답안지에 10점짜리를 쓰기 좋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공학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나와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네, 뭐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관련된 문제 풀이들 다 지금 총무님이 메일로 다 보내드렸죠. 63회부터 102회까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다 끝내셨던 분들은 관련된 문제 풀이집을 보고요. 거기서 자기가 가져갈 서브노트 부분을 빼내시고 그것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공부하실 때. 지금 연구반 안 듣고 저기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파이널 분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반에서는 요거를 하되 지금 연구반의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연구반 교재를 보시고 요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 관련된 문제 풀이집들을 오늘 온 거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출력을 지금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6개월 뒤에 가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려면 관련된 문제 풀이집을 봐가지고, 아니면 우리 연구반 교재 뒤에도 관련된 문제는 나와 있거든요. 문제만 보십시오. 문제만. 답까지는 말고, 일단. 왜? 문제 보기도 벅차거든요. 문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요런 정도의 문제만 보면은, 괜찮겠네? 그렇게까지만 한 다음에 이 문제만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관련도 문제 풀이집을 보고, 왜? 연구반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연구반 안에서 관련도에 있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져가야 될 것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련도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1번부터 200번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보통. 그럼 1번부터 50번까지, 51번부터 100번까지, 이런 것부터 101번부터 150번까지, 151에서 200번까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제 설명드릴 때 이런 거 정도만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로 암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이 어떻게 늦춰지든 간에 안 되면 발전 부분을 빼더라도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송대전공학, 전력계통공학, 발전공학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발전 쪽은 항상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 안 나오면 도고요. 아니면 뭐죠? 그래서 이거 빼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일단. 왜? 이 중에 합격자가 한두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뭐 한 주든 두 주든 세 주든 네 주든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좀 더 압축해가지고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 오늘 코로나 배우셨죠? 코로나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예? 개요. 그 다음에 파열극한 전이경도. 전이경도. 인계전환. 코로나 영향. 대책. 그럼 여기서 나오죠. 이게 뭐였죠? 영향이? 키워드가? 소선부 소유진. 얘는?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뭘 쓸 건지 이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줄 안 되죠. 근데 이걸 2장 반을 적으셔야지만 됩니다. 이걸 2장 반을. 팔극한 전이경도. 이렇게 그림 생각나시죠? 여기서 1cm. 요거는 책에는 Y전압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뭐라고요? 이게 팔극한 전이경도인데, 이게. 1cm에서 벗어나면은. 요즘, 그러니까 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잘 모르면 책에 있는 그대로 다 해가지고 써 놓으시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인계전압은 어떻게 되죠? 24.3 M0 M1 델타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피크식 제가 아까 잘 못 외웠었는데 뭐였죠? 네? F 플러스 25 라지 D에 스몰 D였네. 이렇게 해놓고 2 마이너스 2 제로에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킬로와트 그 다음에 킬로미터 라인 이렇게 요게 생각이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 할 때는, 인계전압 할 때는 사실 파형극한 전이경도에서 동심 원통 전극에서 4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전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전개 3개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이경도 Q를 해가지고 Qmax로 하는데 그 중간에 4단계가 있었죠. 그것만 알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개 세기는 뭐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을 더 붙여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문제 답에 대한 이런 그 모범 답안의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는 씁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이제 1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10점짜리가. 일단 제가 해드리는 건 40점대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험을 보고 나서 딱 시험을 봤는데 40점이 나왔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 살을 붙여나가면 50점이 되는 거예요. 50점까지는 맞춰드리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이 해야지. 저도 50점대밖에 맨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왜? 뭔가 부족하니까. 그건 답안지를 쓰는 스킬이 부족한 겁니다. 스킬이.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면서 같이 공유를 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여기 앞에 그럼 앞에 앉아 계셨던 분들 딱 시험만 보면 다 놀랍니다. 답안지에 뭔가 다른 게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의도가 딱 보이거든요. 답안지를 보는 순간에. 합격했는지 한번 전화를 해볼 걸 그랬나? 이번에. 딱 6개월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분이 건축전기를 1년을 하다가 저한테 딱 6개월 수업을 들었는데 6개월 수업 듣는 동안에 보면은 물론 이제 깊이는 잘 모릅니다. 깊이 있게는. 한데 답안지를 쓰면은 전체적인 부분은 보면은 계산 문제 같은 건 또 잘하시고 정리를 잘합니다. 그렇게.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정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답안지가 6개월밖에 안 했는데 보통 한 2, 3년 한 사람의 답안지가 나오는 겁니다. 6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노력이겠죠, 전부 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예상은 10문제를 했습니다. 10문제씩. 근데 10문제를 못 나가죠. 나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쫓아옵니다. 저는 나갑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그래도 4년째니까. 근데 강의만 4년째를 했고요. 공부를 한 건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책 이거 한 권 보라 그러면 송배정광 한 번 보라 그러면 하루면 다 봅니다. 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10문제 보통 보면 학원에서 나가는데 10문제 나가면 한 4시간 나가야지만 됩니다. 4시간. 근데 4시간을 지금 수업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30분 빼놨으니까. 그러니까 10문제가 못하가는 거고 그것만 딱 했을 때 10문제인데 저는 계속 반복을 해드리잖아요. 요약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렇게 하려면 하는데 이제 제 스타일은 바꾼 겁니다. 다른 학원하고 차별을 둬야 되거든요. 뭔가. 다른 학원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복이 더 낫겠다. 왜? 여기서 듣고 또 다른 학원 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건 다른 학원 가서 더 들으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뼈대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원 가더라도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뼈대를.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개념만 잡아드리면 그 다음부터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왜 안 되네. 자, 여기부터 해주면 됩니다. 변압기 Y결선 고조파 3상달랑. 근데 오늘 29일이거든요. 그럼 한 주께 지금 밀렸습니다, 지금. 근데 밀렸는데 오늘 또 발전기 운동방정식까지 끝난다 그러면 모르는데 오늘 제가 보기엔 무한대보선 정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고장전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장전류가 1번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고장전류는. 반드시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가야 되거든요. 개념은. 그 부분하고 안정도 향상 대책까지 딱 가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빨리 넘어가면 빨리 나갑니다. 근데 아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린 게 여기에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1부터 10까지 가면은 지금 한 8, 9 정도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은 한 3, 4단계라고 얘기하면은 3, 4단계부터 5, 6단계, 뭐 7, 8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등급이 있거든요. 이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8, 9단계에서 10단계로 올라가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아까 그런 컨셉을 설명해 드린 거고 처음에 3, 4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컨셉을 들으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자꾸. 제 강의 스타일을 아시죠? 계속 반복해 드리거든요. 어떻게든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조합수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한번
요 마지막 단계, 이 네 단계는 그 연구반에 그 설명해놨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걸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 안 되면 이제 발전 쪽에서 간단하게 이거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에서 발전 쪽은 시험에 꼭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개념입니다만 하고 실질적으로 개념만 설명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진도에 따라서. 나중에 이걸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225문제에 대한 것들을 뭐 한 2주나 3주 정도라도 문제답. 그게 시험 볼 때는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정유심 씨?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기 힘드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시험을 위한 거지 공부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고 관연도 문제를 보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컨셉들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하나라도 더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요 다음 과정에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저는 그냥 이 관연도 문제만 가지고 그냥 계속 돌리는 식으로. 그래서 그 관연도 문제만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게 지금 파이널반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하면은 딱 합격자가 잘 나옵니다. 저희가 파이널반이 없다가 이번에 생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하는 것도 사실 벅차거든요. 일주일에 저는 하루 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보시면 기본반 무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반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있는 거 그냥 계속 들으십시오. 그냥 듣고 안 들려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 수업 또 들으시면은 또 그거하고 또 패턴이 틀리니까. 그러고 나서 연구반도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